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도미닉 솔랑키, 혹시 어떤 선수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스트라이커입니다. 반면 제임스 매디슨, 어떤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임스 매디슨이 심지어 도미닉 솔랑키보다도 수비를 안 한다,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도미닉 솔랑키의 활약을 좀 조명하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토트넘에서 도미닉 솔랑키의 어떤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자, 롱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토트넘이 공을 끊어냅니다. 페드로 포로가 공을 끊어내고 요 앞으로 이제 존슨에게 넘겨줍니다. 존슨에게 넘겨주는 상황에서 존슨이 이 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런데 굉장히 요상한 패스를 합니다. 약간 뒷발로 맞아가지고 약간 고라니가 살짝 뛰듯이 이런 느낌의 이상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를 웨스트햄이 이제 걷어내지 못하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버리는 요상한 헤딩을 합니다. 웨스트햄도 문제죠. 이 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원투 패스를 해버린 존슨이 이 공을 가져가가지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솔랑키, 이 앞쪽에 보이죠. 솔랑키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 기본적으로 공격을 이끌면서 중간에서 헤더, 이 슈팅이 아니라 크로스가 날아올 때, 그럴 때 이제 헤딩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주는 솔랑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이후에 브래넌 존슨이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솔랑키가 사실은 최전방에서 압박을 열심히 해준 데에서 시작한 그런 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 사실 이제 솔랑키의 골이 될 뻔했던 장면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살짝 이 몸을 틀어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동작을 주고 오른쪽으로 싹 뺐을 때, 이때 이제 도미닉 솔랑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크로스 올라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슈팅을 했는데, 야, 이게 이제 도미닉 솔랑키의 머리에 닿질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닿았더라면은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골이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안 닿았고, 근데 이게 안 닿은 게 들어갔으면 또 좋았을 텐데 이게 또 그대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닉 솔랑키는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이렇게 헤딩을 해주려고 하는, 그리고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활용해가지고 이 웨스트햄 선수들을 좀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솔랑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솔랑키의 역할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점 장면인데, 이 실점 장면에서는 이제 매디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디슨이 야, 너 저기 가서 수비해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뒤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웨스트햄 선수들은 전혀 마크하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중간으로 컷백이 들어오는데 매디슨이 이거 구경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리플레이 보실 수 있으면은 매디슨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또르르르 굴러가는 거 구경합니다. 심지어 이 선수는 자기한테 달라고 막 손짓까지 하고 있는데 주변을 아예 안 살피는 건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이 선수라도 막으로 뛰어갔어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공 굴러가유 이제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하메드 쿠두스가 그대로 마무리. 토트넘이 첫 번째 실점을 하는 장면, 여기에서 매디슨이 얼마나 열심히 수비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면 이 솔랑키는 말이죠, 중간에서 이렇게 볼 탈취가 일어나는, 혹은 이게 볼의 어떤 그 경합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골이 이제 그 클루셉스키의 골로 이어졌는데, 이 도미닉 솔랑케가 이 공을 뺏어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그 매디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매디슨이 쭉 끌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갈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멀리 끌고 옵니다. 손흥민 선수 이미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 준 지 오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클루셉스키가 있는데 뭐 굳이 이 상황에서 클루셉스키한테 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클루셉스키한테 주는 게 더 쉽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볼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한테 줬더라면은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이 뭐 일찌감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무시. 클루셉스키는 여기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다시 매디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좀 그랬죠. 수비수를 달고 들어와가지고 뭐 같이 클루셉스키 수비해달라는 건지 뭔지, 이것도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어쨌건 잘 공을 매니지 해가지고 그대로 공을 꽂아 넣습니다. 사실 정확한 공의 궤적은 요렇게 양쪽 골대를 다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클루셉스키의 골에 뭐 매디슨이 관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마터면 방해할 뻔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미닉 솔랑케가 볼을 끊어낸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미닉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입니다. 사실은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선수죠. 그런데 이 미드필더진에서의 어떤 볼 탈취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면 제임스 메디슨 주변에 뭐 상대 선수가 아무도 없죠. 상대가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없다. 놀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자신한테 흘러오니까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해버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미닉 솔랑케의 이러한 수비적인 헌신 플러스 이 메디슨이 너무 수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있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요 장면, 이제 그 사르가 뺏어내는 장면인데, 요 바로 옆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중원에서의 볼 경합을 지속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르가 이렇게 공을 주고 나아갈 때, 지금 솔랑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솔랑케도 골 넣고 싶죠. 스트라이커니까요.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볼 경합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팀이 공을 이겨내게 해주는 그 원동력 역시 사람 수가 많은 곳에 결국에는 이 볼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 솔랑키가 지속적으로 중원에서 했던 볼 탈취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마무리하죠. 환상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팀의 4번째 골, 자신의 이 부활을 알리는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도미닉 솔랑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해외 한 분석가가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닉 솔랑케의 이러한 활약이 토트넘을 살린 원인 중 하나인데 도미닉 솔랑케에 대한 어떤 그 찬사가 너무 없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수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동시에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공격수들의 평균 포지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솔랑키가 오히려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활동 반경을 보면은 더 신기한데 제임스 메디슨은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죠. 그런데 도미닉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쪽에 이 선수가 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인데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어쨌건 뒤에서 볼 탈취를 해주는 모습이 훨씬 많은 제임스 메디슨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들의 평균 포지션도 보면은 사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뒤에 있습니다. 훨씬 더 뒤에 있고 메디슨이랑 비교하면은 메디슨은 한참 위에 있죠.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 보면은 이제 클루셉스키나 브레넌 존슨도 볼 수 있는데 브레넌 존슨도 생각보다 위쪽에서 물론 이제 뒤쪽에서의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줬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클루셉스키는 진짜 다 뛰어다닙니다. 이 선수가 앞에서 뭘 해도 이제 욕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뒤쪽까지 와가지고 커버도 해주는 모습도 열심히 보여주니까 클루셉스키는 요즘에 열심히 뛰는 거 인정이고 중간에서 보여주는 어떤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이 이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안 뛰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왜 제임스 메디슨보다 클루셉스키를 중간에 두는지 이 그 클루셉스키를 중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확실하게 자신의 포지션인 왼쪽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미닉 솔랑케의 어떠한 그 수비의 이 헌신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스탯을 보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땅볼 경합을 5번밖에 시도 안 했고 그중에 2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지표 중에 뭐 가로채기 딱 1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 메디슨의 수비 지표. 그러니까 성공한 것만 따지면 3번. 한 번 가로채고 그리고 땅볼 경합 2번 성공한 게 제임스 메디슨의 수비 지표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랑키 봅시다.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땅볼 경합 13번이나 참여했습니다. 13번에 참여했고 뭐 그중에 많이 따내지 못하는 거는 솔랑키의 탓이 아니죠. 뭐 공격수인데 근데 그중에 4개를 따냈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2개 중에 하나를 해냈죠. 이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클리어런스 걷어내기 이거 웬만하면은 그 수비수들이 하는 역할인데 걷어내기 그리고 토탈 태클도 2번 그러니까 이 지표를 다 세보면은 뭐 성공한 것만 봤을 때 4개 하나 2개 이렇게 해가지고 8번의 지표가 나옵니다. 아니 제임스 메디슨 미드필더 수비공헌 3회 그리고 솔랑키 최전방 공격수 수비공헌 8회 이거 맞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선수를 그냥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경합 상황에 너무 참여하지 않는 메디슨 그리고 이 수비 지표 면에서도 너무 의미가 없는 메디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랑케는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뭐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임스 매디슨의 공헌이 너무 없어도 없다라는 점은 뭐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게다가 뭐 이미 히트맵에서 보여주듯이 매디슨은 훨씬 더 공격적인데 이제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이 해외 유튜버들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이 솔랑키의 어떤 헌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골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솔랑키의 어떤 헌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골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숨은 공신들을 저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어쨌건 사르도 그렇고 솔랑키도 그렇고 너무 잘해줬다라고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매디슨이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 뭐 알겠습니다.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뭐 패스를 가끔씩 좋은 패스를 넣어주거나 하는 능력이 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능력도 잘 안 보이면서 뭔가 좋은 타이밍에 패스도 안 가고 수비도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르한테 왜 자리가 밀리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죠. 여하튼 최전방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다 공격만 할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해줬을 때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줬고, 그리고 도미닉 솔랑키가 이제 수비적으로 열심히 공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토트넘의 선수들이 굉장히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솔랑케가 지금 토트넘에서 대체하고 있는 히샬리송의 강점도 수비적인 참여를 열심히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최전방에 많은 재능이 있고 뭐 손흥민, 존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내려가면서 이 중앙 수비수들을 달고 이제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 그 뒷공간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도미닉 솔랑케의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건 손흥민 선수의 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좋은 부분도 칭찬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토트넘이 더욱더 손발을 맞춰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강점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 팀워크를 살리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에는 사실 한 골이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은 다음 경기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다른 팀원들도 어떻게 해서 손발을 맞춰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전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판들이나 아니면은 이 전술에 대한 분석들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랑케의 헌신, 그리고 매디슨의 탐욕이라면 탐욕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